지난 22일 한 60대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 갑작스런 폭우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동 휠체어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 물에 닿으면 멈춰버리는 현상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천변을 지나던 60대 장애인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전동 휠체어가 물에 닿아 작동을 멈추자 불어나는 물을 피하지 못한 채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가장 위치가 낮은 모터 부위에 물이 들어감으로써 합선이 되고 또 작동이 멈추는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 배터리 등 운행에 필수적인 주요 부품이 지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 위치해 있고 배터리는 방수가 되지 않아 물에 닿으면 바로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전동 휠체어 수리 건수는 비가 온 다음 날 2배가량 폭증하는 등 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리가 소나기 온 다음 날 배 이상 늘어요, 수리가. 왜냐면 우리 핸드폰 빠지면 핸드폰 못 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비를 맞으면 이 완전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데 이 브레이크를 푸는 장치도 뒤편에 위치해 있어 지체장애인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전동 휠체어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제품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가 사회적 약자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이 부분도 더욱 연구를 해서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광주 전남 천여 명의 장애인과 노인들이 비 오는 날만 되면 위태로운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이 물은 겨우 발목 정도 높이였는데 물만 닿으면 휠체어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생명까지 위협하는 전동 휠체어 문제,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천이 급류에 불어나 진흙탕처럼 변했습니다. 숲을 사이로 구조대원들이 시신 한 구를 들고 나옵니다. 어제 오전 10시 54분쯤 광주시 천변에서 66살 문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장애인인 문 씨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발목 정도 물이 차자 움직이지 못하게 됐고 물이 불어나자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모터 속으로 물이 들어가 보니까 휠체어가 안 움직여 본 거예요. 하고 온 그 사이에 쓸고 가버렸죠. 휠체어 배터리는 지면과 10cm가량만 떨어져 있어 적은 비에도 취약합니다. 전동 휠체어는 물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집니다. 뒤쪽 스위치를 조정하면 이동이 가능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전동 휠체어의 방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퀴 폭을 좀 키워서 높이는 방법, 그다음에 모터를 중간에 기어를 좀 더 추가해서 모터 장착 위치 자체를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돼야. 전국의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사용자는 10,000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보행이 힘든 노약자들이 이동수단으로 애용하는 전동 휠체어. 하지만 더 안전해야 할 이들 전동 보장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 사고로 출동한 사례를 보면 도로에 턱이나 장애물에 걸려 일어난 사고가 가장 많은 편이고 보행로에 무분별하게 서 있는 입간판 같은 외부 장애물과의 충돌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전동 휠체어를 너무 고속으로 운행한 나머지 정지를 제대로 못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전동 휠체어를 몰고 차도를 달리다가 큰 차량과 충돌하는 위험한 사례도 있고 심지어는 전동 휠체어를 몰고 보행로를 이동하다가 다른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전동 휠체어 이용자 10명 중 4명꼴로 사고를 경험했고 보행로 이용 시보다 차도나 자전거 도로 이용 시 사고가 더 많이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원칙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로 다녀야 하는데 조사 결과 보도 외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노면이 더 안정적이어서 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 이유로는 장애물이 적어서 덜 혼잡해서 등이 있었습니다. 보도를 이용하는 경우 입간판 등 장애물이 많아 전동 휠체어가 지나가기 쉽지 않고 전동 휠체어에 대한 속도 제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 이용자 본인은 물론 다른 보행자들까지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가 좁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동차 도로로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위험합니다. 또 전동 휠체어를 몰고 보행자 도로를 달릴 때에도 정속 운전을 하셔야 시설물이나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보행자들이 상당히 빠르다고 느낄 정도로 가속으로 달려가는 전동 휠체어도 많이 있고 이런 전동 휠체어 가속 운전은 추돌 충돌 사고는 물론 전복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장애자나 노약자들의 이동수단인 전동 휠체어는 사고 시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전동 휠체어도 과속은 사고를 부릅니다. TBS 손원일입니다. 지체 장애인들에겐 버스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전동 휠체어는 이들의 발이나 다름없는데요. 고장은 잦은데 고칠 곳이 마땅치 않고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 불편이 크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유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외출에 나선 2급 지체장애인 강상훈 씨.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인도턱이 높아 고장이 잦습니다. 그런데 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리하는 데다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저희하고요. 2, 3일도 걸리고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판매업체는 영세에 지방에 수리센터가 아예 없고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수리센터는 일손이 너무 모자랍니다. 하루에 요청 건수가 한 10건에서 2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요. 3, 4, 5, 6급 같은 경우에는 지원 체제가 안 돼 있어서 많게는 수십만 원씩 들어가는 수리비도 부담입니다.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군별로 예산 차이가 커 혜택을 못 받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비용 관계도 그렇고 부속 관계도 그러고 뭐 비싸고 못 나간다는 그 어떤 압박감 때문에 굉장히 괴롭죠. 실제 전북 지역에서 전동 휠체어를 고칠 수 있는 곳은 8곳밖에 없습니다. 수리비를 지원하는 시군도 군산과 순창 두 곳에 불과합니다. 시군에 일임을 해줬습니다.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협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동 휠체어에 의지해 외출하는 장애인은 전국에 8만 명이 넘지만 이동을 가로막는 벽은 아직도 높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지난 2010 슈퍼 레드위크 요일 할인 많이 1급 중증 장애인이 제주 해안 281km를 하루 만에 완주하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전동 휠체어를 조정해가며 조금도 쉬지 않고 가야 하는 건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고성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증 장애인인 최창현 씨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제주 해안도로를 달립니다. 입으로는 조종기 연결관을 꽉 물어 조종하며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갑니다. 손과 발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가 제주 해안과 일주도로 281km를 하루 만에 완주하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최 씨는 이번 도전이 성공하면 기네스의 새로운 기록으로 등재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6년 유럽 중동 35개국 완주 기록에 이어 두 번째 등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제주도는 자연 공간으로는 유네스코에도 지정이 되었고 또 제가 이번에 도전하니 또 세계 기네스북에 도전이니까 의미가 깊으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시속 13km로 달리는 전동 휠체어로는 건전지를 교체하는 시간 외에 쉬거나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이동해야만 합니다. 평상시에도 몸이 좋지 않은 그에겐 벅찬 일이기만 합니다. 먼저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뭐 성공이라는 그 목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연합뉴스 고성식입니다.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3명 중에 1명은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런 전동 보장구는 보도로 다녀야 하는데 속도 제한이나 안전 규정이 없어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형편입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지체장애 1급인 전상실 씨는 차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도의 폭이 좁거나 혼잡하면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발을 밟을 경우도 있고요. 앞서가는 분의 뒤꿈치를 좀 건드릴 때도 종종 있어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사고를 낸다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뭐 도움되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비켜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3명 중 1명이 안전사고를 경험했는데 차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의 사고 경험률이 14.7%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차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노면이 더 안정적이고 장애물이 적기 때문이라고 답해 보도환경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보도를 이용한다고 해 사고 위험에서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속도 제한이나 안전 관련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 전동 보장구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까지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보장구 파손이나 부상 관련 보상책이 없어 안전규정 마련과 함께 보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TV 노은지입니다.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3명 중에 1명은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런 전동 보장구는 보도로 다녀야 하는데 속도 제한이나 안전 규정이 없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지체장애 1급인 전상실 씨는 차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도의 폭이 좁거나 혼잡하면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발을 밟을 경우도 있고요. 앞서가는 분의 뒤꿈치를 좀 건드릴 때도 종종 있어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사고를 낸다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뭐 도움되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비켜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3명 중 1명이 안전사고를 경험했는데 차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의 사고 경험률이 14.7%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차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노면이 더 안정적이고 장애물이 적기 때문이라고 답해 보도환경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보도를 이용한다고 해 사고 위험에서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속도 제한이나 안전 관련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 전동 보장구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까지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보장구 파손이나 부상 관련 보상책이 없어 안전규정 마련과 함께 보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TV 노은지입니다.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장애인이 평생 모은 돈을 자신이 고용한 일꾼에게 도난당했습니다. 범인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와 휴대전화까지 내다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으면 전동 휠체어를 1km나 끌고 와서 울먹이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 남성이 연겁 후 담배를 피우며 눈치를 살핍니다. 드라이버로 나무 창살을 부수더니 방 안에 있던 비닐봉지를 잽싸게 꺼내 달아납니다. 수표와 현금 8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65살 나모 씨가 소를 키우며 평생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일 끝내고 나와서 먹게. 아니 문이 완전히 작살나붙더라고. 그래서 그때 문이 부서져버린 순간에 여해가 없어져 버렸어요. 붙잡고 보니 범인은 일당을 받고 나 씨의 일을 돕던 48살 우모 씨였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는 그날 저녁에 이상하게 눈이 막 뒤집어지려고 훔치자 이런 생각이 막 들어버리더라고요. 주인이 1,000원짜리 한 장도 은행에 안 맡기고 자물쇠를 채워 방 안에 보관하는 사실을 알고 도둑질한 겁니다. 이 신고를 못하게 하도록 자동차 열쇠에다가 휴대전화까지 훔쳐서 집 근처에 있는 수풀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도난당한 나 씨는 얼마나 화가 나고 원통했는지 전동 휠체어를 1km나 끌고 와서 주유소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떻게 간지를 몰랐어, 내가.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울면서 악을 쓰고 울면서 하니까 그 주유소 직원들이 신고를 해줬어요. 나 씨가 비록 몸은 불편한 영세민이지만 이 번듯한 아파트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세민으로 사는 게 한이 돼가지고 좋은 아파트에서 죽어나가는 게 자기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누구도 못 믿고 은행이나 주변 가족, 지인들 아무도 못 믿고 우 씨는 수표를 뺀 현금 5천만 원 가운데 술값으로 겨우 26만 원만 쓰고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이 복잡한 차도에서 아슬아슬하게 달리는 장애인 전동 휠체어 보면은 저러다가 사고 나지 걱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자동차에 부딪히는 등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 전동 휠체어들이 차도로 내몰리고 있는 걸까요? 이동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이면도로 전동 휠체어가 고장나 멈춰섰고 차들이 휠체어 바로 옆을 지나갑니다. 위험한 상황이 30분간 계속되면서 경찰이 출동했지만 100kg이 넘는 휠체어 무게 때문에 쉽게 옮기지 못하고 결국 경찰차에 밧줄로 묶어 끌고 갑니다. 전동 휠체어 고장이 났다. 우리 집까지 좀 끌어다 달라라고. 부산 사상구의 도로. 우회전하던 차가 차도를 달리던 전동 휠체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고 맙니다. 또 전동 휠체어가 화물차 옆에서 아슬아슬 고개 운전을 하는 모습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보행자로 규정돼 인도로만 다니도록 돼 있지만 장애인들은 대부분 차도를 이용합니다. 왜 그런지 인도로 나가봤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이 이어지더니 턱에 걸리는가 하면 곳곳에 장애물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습니다. 차도로 가야죠. 인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사고 날 때가 있고. 궁여지책으로 차도를 이용하지만 휠체어가 고장나 멈춰서면 무게 때문에 빨리 구조하기가 힘들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 때문에 서울의 한 구조대는 전동 휠체어 구조를 위해 화물차를 개조하기도 했습니다. 출동을 나가도 이게 전동 휠체어를 실을 수가 없어서 이송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전국에 6만 8천 명.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네, 요즘 도로나 인도를 달리는 전동 휠체어 자주 눈에 띕니다. 장애인과 노인들이 주로 타는데 보급 대수가 크게 늘면서 작동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 전동 휠체어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동 휠체어를 들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76살 A씨를 태운 전동 휠체어가 아파트 20층에서 추락한 것은 어제 오전 7시쯤입니다. 전동 휠체어가 엘리베이터 문에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A씨는 50m 높이에서 추락해 결국 숨졌습니다. 20층에서 70대 그 노인분이 전동 휠체어와 같이 추락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A씨는 불과 한 달 전 전동 휠체어를 구입했고 작동 부주의가 사고 원인으로 보입니다. 아마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전후 좌우로 이렇게 좀 조작해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그 이제 출입문을 이제 충격하게 됐죠. 지난 5월에도 전동 휠체어를 탄 30대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문틈에 끼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장애인과 노인들이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던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 휠체어 사용법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전용 교육시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설명서를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조작법을 익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가 약 10만 대 정도 보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조종하고 또 이동할 수 있는 체험장이나 또는 교육장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전국의 전동 휠체어 보급 대수는 무려 10만여 대. 하지만 관련 교육이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성형 견적 비교할 땐 강남 언니. 길을 가다 보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전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 모습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실제로 상당수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과 제도 보완도 시급하지만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이 50대 여성은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가는 일이 많은데 아찔한 사고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우회전하는 동시에 뒤 차량이 같이 우회전하면서 저의 왼쪽 부분을 부딪혔죠. 그래서 저도 한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이렇게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보호자 287명을 조사해봤더니 102명, 35%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장애물에 부딪히는 건 물론 자동차나 걸어다니는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도 꽤 일어났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보행자 통로로 다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자동차 도로로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전체 사고 가운데 44%는 차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보행자 도로가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사람과 충돌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뒤다보고 이것만 누르고 와서 그 분이 가까이 보니까 와서 자기네가 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냐면 이게 왜 차도를 댕기지 인도를 댕기냐. 보행자들 역시 전동 휠체어가 상당히 빠르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은 시속 6km, 독일은 보행자와 같은 속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기준조차 없습니다. 보도를 이용할 때 현재 속도 제한이나 안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막상 사고가 났을 때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을 도입하는 것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오늘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국내 장애인 70%가 매일 외출하고 이 중 40%가 외출 시 불편을 느낀다고 밝혔는데요. 지역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은 훨씬 더 취약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체장애 1급 구인순 씨의 외출에 취재팀이 동행해봤습니다. 집을 나서자 가파른 언덕길과 마주칩니다. 좁은 인도도 문제지만 한 걸음 떼기가 무섭게 움푹 파이고 보도블럭이 뒤틀려 있어 속도를 거의 내지 못합니다. 기다리기를 5분째 차를 피해 가까스로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이번엔 높은 턱에 막혀 인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2007년부터 보도턱 높이를 2cm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겁니다. 올라가기도 고바이, 내려오면 내려온 대로 고바이. 너무 힘드니까 그 눈이 올 때는 정말 엄두를 못 내요. 시민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이 턱과 계단으로 진입이 어렵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자동문이 아니다 보니 장애인 자력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열림 닫힘이 있어서 다 열리는데 여기는 그게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 병원은 더 심각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입구는 대기 중인 택시들로 가로막혀 무용지물인데다 휠체어로 이동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상단에 덮인 대형 철제 차단막 사이로 휠체어 바퀴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환풍구 철제 덮개의 간격이 넓다 보니 이렇듯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매년 늘어
매일 외출한다는 장애인은 70% 정도. 하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률은 경상북도의 경우 전국 최하위인 5.5% 수준. 이마저도 안동시와 같은 중소도시는 한 대도 없는 실정이라 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더욱 심각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N 뉴스입니다.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편의시설을 사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동 자체가 불편하다면 더욱 어려운데요. 장애인들이 논현역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지하철 7호선 논현역입니다. 곳곳에 에스컬레이터 같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겐 불편한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면 지하 2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해 다시 지상까지 한 번 더 갈아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급한 볼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화장실이 있는 지하 1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어 리프트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데만 좋게 20분 정도는 걸립니다.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 가까운 화장실을 못 가고 불편한 리프트를 타야 되는데 리프트도 고장날 때도 있고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장애인의 화장실 갈 권리 찾기 측면에서 지하 1층을 지나도록 엘리베이터에 출입구를 신설하거나 지하 2층에 화장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지 1년. 도시철도공사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 관계자들의 점검이 한 차례 이루어진 게 전부. 취재가 시작되자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담당자 얘기가 저희가 지하 2층에 간이 화장실 설치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그 토목처 직원이랑 이제 다른 부서 직원이랑 해서 오늘 현장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증 장애인 단체는 이달 중순께 열리는 서울 정책 박람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시설 개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CNN 뉴스 지역부입니다. 장애인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그러나 정작 장애인 화장실에서는 사용이 쉽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과거 수동 휠체어 규격에 맞춰 정해진 장애인 화장실 면적 기준이 전동 휠체어의 크기를 따라가지 못해 벌어지는 일이라는데요. 자세한 사연 안윤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해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엔 성공했지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휠체어 방향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을 닫거나 변기에 앉기 위해 휠체어를 이동시켜야 하지만 적잖이 애를 먹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공간이 전동 휠체어 크기에 맞지 않는 건 현실에 맞지 않은 법 기준 탓이 큽니다. 수동 휠체어 크기에 맞춰 폭 1.4m를 최소 기준으로 정한 10년 전 시행규칙이 아직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의 활동 반경은 이보다 큰 1.8m에 달해 화장실 폭이 넉넉하게 2m는 돼야 합니다. 장애인용 승강기나 경사로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장애인용 화장실은 예외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넓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지난 2014년 기준 11만 2천 명,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도 26만 명에 이릅니다. 또 정부의 복지 확대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해마다 1만 명에 가까운 장애인에게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고 있는 법 기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탁상 행정 탓에 장애인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지하철 역사에는 이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이 10cm가 넘을 경우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런 이동식 안전발판을 하나씩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휠체어 승객이 요청하면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역무원이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휠체어 승객이 다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동 취재 전영우 기자입니다. 몇 년 전 골반을 다쳐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강한세 씨는 지난달 24일 지하철을 타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휠체어가 붕 떴다가 바퀴가 그 승강장하고 열차 사이 폭에 그 틈 사이에 빠져가지고 강 씨는 스크린 도어가 닫히면서 가방이 찢어지는 등 충격을 입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휠체어를 겨우 빼냈지만 현장에 역무원은 없었습니다.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외출을 안 하게 되고. 이처럼 곡선 구간에는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의 넓이가 10cm보다 훨씬 넓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휠체어의 승하차를 위해 역마다 이동식 안전발판이 비치돼 있지만 무용지물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강 씨와 동행해봤습니다. 전동차에 탈 때는 연락받은 역무원이 안전발판을 깔아줬지만 내릴 땐 안전판이 준비돼 있지 않았습니다. 뒤로. 다른 분석의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업무가 좀 줄어가지고 사회 공무원들에게.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승객이 빠지는 사고가 잦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우선 49개 역에 자동 안전 발판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계획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수도권 곳곳에 뻗어 있는 지하철. 많은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에게는 아직도 이동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한 장애인 단체에서는 실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지하철 이동 시간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오후 3시 45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에 광화문역을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해화역입니다. 비장애인은 이미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장애인 정 씨는 지하철 승강장까지 내려가기 위해 리프트를 기다려야 합니다. 첫 번째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는데 벌써 5분이 지체되고 또 두 번째 리프트를 타야 합니다. 비장애인이라면 3분 정도 걸릴 계단을 10분이나 걸려 겨우 승강장에 들어섭니다. 엘리베이터 있으면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내려가는데 이거는 뭐 부르는 시간까지 다 기다려야 되고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내려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더 힘들죠. 겨우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가다 4호선 환승을 위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했습니다. 환승을 하려면 또 리프트를 타야 합니다. 앞에 먼저 온 장애인이 있어 기다리고 또 올라가는 동안 기다리고 리프트를 다시 갈아타고 또 기다리고 이미 시간은 30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다행히 4호선 승강장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니 불과 2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목적지 해화역에 도착했습니다. 한 번 환승이 포함된 6정거장 이동에 걸린 총 소요 시간은 비장애인은 20분, 장애인은 70분, 3.5배의 시간이 더 걸렸고 리프트 타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간 뺏기는 것도 안 좋은데 우리들의 시간은 시간도 아닌지 일반인하고 같은 시간일 뿐이래 시간은. 근데 거기다가 이 시선까지 사람들이 시선까지 받아야 되고. 엘리베이터 설치뿐 아니라 승강장 높이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승강장 높이가 지하철보다 낮아 전동 휠체어 바퀴가 걸려 지하철을 타는데 아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지하철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TBS 안경원입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해 차체가 낮게 설계된 저상버스. 전남의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있는 저상버스도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체장애 4급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는 이모 씨. 버스 승강장 진입부터 난관입니다. 좁은 인도와 승강장 기둥 사이를 넘어지지 않고 지나려면 늘 긴장합니다. 도로 쪽 시야는 가려져 버스가 오는 걸 확인할 수도, 휠체어를 탄 승객이 있다는 걸 기사에게 알릴 수도 없습니다. 결국 뒤편에서 버스가 오는지 살피다 다급해집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다른 버스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저상버스가 왔지만 이번엔 리프트가 승강장까지 닿지 않습니다. 장애인 승객을 기사가 미리 보지 못하면 늘 생기는 일. 후진했다 다시 리프트를 내려주는 기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짝 돼야 되는데 바짝 돼도 이게 차 길이가 있으니까 안 맞아요. 사실 이 씨는 3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최근에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출근 2시간 전에 집을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기사님들도 더 바쁘겠죠. 그러면 단차 타고 가시라고 그러고 쟤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전남은 오는 2018년까지 저상버스를 200여 대로 늘리기로 했지만 정작 장애인 이용자들은 버스 타기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명절에도 고향에 가기 어렵습니다. 시외 고속버스 중에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기 때문인데요.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매해 명절이면 장애인들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탑승을 시도하며 외로운 싸움을 벌입니다. 시외 고속버스 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 한 대도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도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장애인 단체 등은 지난해부터 정부 교통정책 수립 시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버스나 이런 거는 휠체어로 일단 접근이 불가능하잖아요. 법으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 고속버스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국가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되고. 운수업체들은 이런 버스들은 기존 차량보다 제작비가 3배 이상 비싼 데다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고의 위험도 있다며 주저하는 상황. 결국 장애인 단체가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국토부 등이 사법부가 정책 수립에까지 관여할 수 없다고 맞서며 1심에서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사법부의 재판단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교통사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행정기관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등법원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은 이르면 내년 초 선고가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소영입니다.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매하고도 차에 오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버스 앞에 모였습니다. 관광버스까지 투입해 설을 맞아 특별 수송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이용 단 한 대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다른 비장애인들은 다 고향 가고 있어요. 표 확인하고 선물 들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가족들 만나지 못하고 집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다는 게 가족 거의 이상 가족. 우리 북한에 있는 거 맞. 이들 단체의 요구사항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이른바 교통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저상 고속버스의 도입입니다. 이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10년 전인 지난 2005년 제정됐지만 시내버스에만 저상버스가 도입됐을 뿐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외 고속버스에는 단 한 대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이 된 게 2005년이었고요. 그 당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도 이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따른 여객 자동차에는 모두 편의시설을 갖춰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요. 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는 엄연히 시외 고속버스가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장애인석이 있는 KTX와 무궁화호를 이용해서는 지방으로의 이동이 가능하지만 이를 통해 갈 수 있는 곳은 불과 100여 곳. 시외 고속버스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곳이 700곳에 가까운 것과는 상당히 비교되는 것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불편은 비단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은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곳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해 같은 수도권인 경기도 광주로 이동했을 경우와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들이 이처럼 지하철 등을 이용했을 경우를 놓고 소요되는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외버스를 이용했을 때는 갈아타는 불편 없이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거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소요된 시간은 1시간 미만. 하지만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는 크게 달랐습니다. 환승을 하고 또 환승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지하철에서 내려 또다시 일반 버스를 타고 1시간. 출발한 지 2시간 40여 분이 지나서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시외버스를 이용했을 때보다 무려 3배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단체 등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등의 보조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토부와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 단계적으로 이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서 저상버스 또는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버스를 이제 도입할 수 있도록 우선 기술 표준이랄지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그리고 행정계획에 그런 내용들을 단계적 도입 방안을 반영하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시범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 휠체어를 장착한 버스를 이용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4천만 원 선. 국토부는 한 대에 4천만 원씩 40대의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 시범 운행을 해보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16억 원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를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각 항목별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는. 휠체어 리프트 설치에 대해서 시외 고속버스 업계에서는 비용 문제를 떠나 난색을 표합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변명입니다. 휴게소에 보통 저희가 쉬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쉬는 시간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이제 장애인들 그거 하게 되면 시프트 내리고 올리고 그다음에 장애인들 화장실 이동하는 시간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게 되면 휴게소에서 최소한 30분씩은 휴식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학령의 어떤 소수 인원 때문에 다수의 인원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도입이 의무화되고 또 보편화된 장애인을 위한 시외 고속버스. 가까운 일본에서도 점진적으로 수요를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끝을 알 수 없는 외침을 이번 설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TBS 이동규입니다. 지난 22일부터 경기도에서 운행을 시작한 2층 버스입니다. 김포와 서울시청으로 가는 2개 노선에 처음 투입된 이후
지난 주말부터는 남양주와 잠실을 오가는 2개 노선에도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높이 4m, 너비 2.5m에 총 72개의 좌석을 갖춰 일반 광역버스보다 30석가량이 더 많습니다. 각 좌석에는 하차벨과 독서 등이 설치됐고 USB 포트를 이용해 핸드폰을 충전시킬 수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됩니다. 광역버스의 특성상 승객들의 장거리 이동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편의시설을 갖춘 겁니다. 높은 위치에 확 트인 시야는 경치를 감상하는 재미까지 더해줍니다. 2층에 타니까 경치도 좋고요. 또 이게 승차감도 좋고요. 의자도 이게 좀 좋은 버스보다 좀 편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2층 버스의 도입을 가장 반긴 사람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광역버스와는 달리 2층 버스는 계단이 없는 저상형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2층 버스를 실제로 이용해본 장애인들은 하나같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석이 비좁아 휠체어의 방향을 반대로 돌려야 승차할 수 있고 곳곳에 부딪히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 좌석은 단 1개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기대됐는데요. 힘들어요. 위험하고요.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의 규격이나 맞지 않게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또 안전에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도입된 2층 광역버스. 기존의 버스에는 없는 편의시설로 일반 승객에 대한 만족도는 높인 반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세심한 부족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2층 버스 보급 계획에 따라 올해 안으로 총 5대를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TBS 이동규입니다. 우리나라는 KTX 또 고속버스 같은 교통망이 비교적 잘 발달돼 있죠.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라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중교통이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강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 2명이 지방에 가기 위해 고속버스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표를 끊으려는데 매표원이 거절합니다. 버스업체에 물어봐도 탑승 불가란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런 휠체어 말고 저 위치면은 태워드리잖아요. 휠체어를 놓을 공간이 안 되니까. 국내 고속버스 업체 8곳에서 버스 2,000대를 운용하고 있지만 단 한 대에도 장애인석은 없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고속버스에 장애인석을 만들기 위한 예산안을 복지부가 제출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지난달 16일 장애인들이 지방에 다닐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한 번은 경기도 남양주시를 갔는데 콜택시가 너무 안 잡혀가지고 버스라도 있으면 그거 타고 서울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유일한 시외 교통수단이었던 기차도 최근 들어 이용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철도공사가 최근 길이가 1.4m 이상인 전동 스쿠터는 태울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휠체어는 괜찮지만 이동식 리프트보다 더 큰 전동 스쿠터는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바꾸라니까 그것도 돈이고 한두 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참 애로점이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다니는데. 비장애인을 위해선 누워할 수 있는 고급형 고속버스까지 도입하기로 했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명절만 되면 어떻게 고향에 가야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휠체어 탄 장애인들인데요. 휠체어를 타고 고속조차 이용할 수 없다. 김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진주가 고향인 김현동 씨. 설 명절을 맞아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탑승권은 샀지만 고속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터미널 김 씨와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이 모여 버스 타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부산 장애인 이동권 연대는 2014년부터 매년 추석을 앞두고 버스 타기 퍼포먼스를 해왔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설을 앞두고 터미널에 모였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와서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이들은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이므로 고속버스에 탈 수 있도록 차량 내 리프트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사업에 시범적으로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국회 본회의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운수업체는 차량 한 대당 5천만 원에 가까운 리프트 설치 비용 탓에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신 것을 갖다가 간절한 바람이라든가 호소를 저희들이 그 상부에 아주 여과 없이 전달해가지고 조선시에 좋은 결과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절이 와도 고속버스를 탈 수 없는 부산의 장애인은 모두 10만 명이 넘습니다. 부산 장애인 이동권 연대는 앞으로 매년 명절에 고속버스 탑승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김재웅입니다. 네, 이제 곧 추석입니다만 남들처럼 고향에 가고 싶어도 힘든 사람들 중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전혀 탈 수 없다 보니 귀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이끌고 터미널에 도착한 박희원 씨. 마산행 시외버스표를 구입하고 버스 문 앞까지 왔지만 탈 수가 없습니다. 박 씨를 버스에 태워줄 사람도 휠체어를 실을 공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산 가는 버스를 타려고 지금 주주장애인들이 왔는데요. 고향에 가고자 왔는데요. 그러니까 시설이 안 되어 있다. 아직은 멀었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 수십여 명이 김해 여객터미널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버스를 타고 고향에 갈 수 있게 해달라며 장애인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조사 결과 국내에 운행 중인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가운데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저상버스는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차나 비행기는 휠체어와 함께 탈 수 있지만 버스보다 운임이 비싸고 장애인 콜택시로는 시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존권이고 우리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학교를 갈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기 요구하는 것입니다. 흔한 대중교통조차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고향길은 올해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지난 22일 한 60대 장애인이